이강인이 소속된 파리 생제르맹은 현재 리그 8위로 챔피언스 리그 8강에 진출했습니다. 16강 상대는 첼시이지만 1차전에서 5대2로 완승을 거두며 8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어 원정 2차전에서도 3대0으로 승리하며 합계 8대2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첼시를 제압했습니다. 첼시 팬들은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이강인은 72분경 교체 투입되었지만 양팀 모두 주말에 2차전을 치렀기 때문에 경기 종료 직전까지 몸풀기만 했습니다. 8강에서 생제르맹은 리버풀 또는 갈라타사라이와 맞붙게 됩니다. 갈라타사라이는 1차전에서 리버풀을 1대0으로 꺾었고 현재 리그 5위에 있는 리버풀은 예전만큼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버풀이 승리하더라도 파리 생제르맹이 충분히 8강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첼시 역시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파리 생제르맹은 준결승까지 진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가 알겠어요? 레알 마드리드가 2017 시즌에 3년 연속 우승을 달성한 이후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팀은 없지만 파리 생제르맹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네,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을 예측하는 건 여전히 정말 어렵습니다. 유럽 축구 시즌이 2달밖에 남지 않은 지금 에이스널, 파리 생제르맹,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만큼 다음 시즌이 궁금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우승 후 토트넘에 남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틀렸죠.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에 한국 선수가 한 명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에 한국 선수들이 있을까요? 한국 선수들이 이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리그에는 프리미어리그만큼 흥미가 없네요. 현재 해외 언론에서는 김민재와 이강인의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현재 바이에른 뮌헨에서 주전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독일 국가대표 센터백의 영입으로 출전 기회가 크게 줄어들면서 이적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첼시 이적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김민재의 높은 연봉을 감당할 수 있는 팀은 극히 드뭅니다. 첼시라면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현재 파리 생제르맹에서 3년 차에 접어들었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이뤄냈습니다. 이적 직후 라리가 우승과 트래블을 달성했고 2년 차에는 트래블과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또한 유로파 리그 우승팀인 토트넘을 꺾고 유로파 리그 우승을 차지했으며 프랑스컵까지 추가하며 유럽 최강 클럽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시즌 그는 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챔피언스 리그 8강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맞습니다. 이강인만큼 우승 트로피를 많이 거머쥔 선수가 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특히 그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지난 시즌 그는 파리 생제르맹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한 선수가 되었는데 이는 음바페, 메시, 네이마르가 있었을 때조차 이루지 못했던 위협이었습니다. 이강인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우승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은 출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긴 했지만 팬들의 분위기는 다소 침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과는 사뭇 다릅니다. 지난 시즌에는 벤치에도 앉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선발 출전이든 교체 출전이든 거의 모든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16강일 차전 첼시와의 경기에서 그는 30분 이상 출전했고 이강인이 교체 투입된 후 파리 생제르맹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5대2로 대승을 거뒀다. 그는 이 차전에서도 교체 선수로 출전했다. 이강인이 투입된 후 팀의 경기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따라서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에도 결승에 진출한다면 이강인의 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는 후회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을 떠날 것입니다. 겨울 이적 시장 동안 이강인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강하게 연결되었고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고 싶어 했지만 구단과 엔리케 감독의 강한 반대로 이적이 무산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60일이 지난 지금도 이강인의 이적설은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24세이며 파리 생제르맹과의 계약은 2028년 6월까지로 2년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측이 원한다면 계약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서 올여름 이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만이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클럽은 아닙니다. 최근 뉴캐슬이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습니다. 더 인덱스는 뉴캐슬이 부진한 성적을 만회하기 위한 선수단 개편의 최우선 목표로 이강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의 창의성과 강점이 뉴캐슬 미드필드에 완벽하게 어울린다고 분석했으며 에이톡스포츠와 김민스포츠 등 여러 영국 스포츠 매체들도 뉴캐슬이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가 이적한다면 자신이 선호하는 오른쪽 윙에서 뛸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막대한 석유 자원을 보유한 뉴캐슬은 프리미어 리그 승격을 목표로 이번 여름 대대적인 선수단 보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강인은 주요 영입 대상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기 2년 전 이강인은 뉴캐슬, 아스톤 빌라, 노팅검셔, 아스널 등 여러 프리미어 리그 팀들과 연결된 바 있습니다. 어쩌면 프리미어 리그는 이강인의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파리 생제르맹을 떠난 후에도 출전 시간이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웹사이트인 데이터 MB는 유럽 7대 리그의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들을 대상으로 90분당 슈팅 횟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놀랍게도 이강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90분당 2.54개의 슈팅으로 유럽 1위에 올랐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체르키가 2위, 득점력으로 유명한 미카엘 올리세가 2.17개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라피나는 2.15개로 12위, 세계적인 유망주 라민 야말은 2.11개로 1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강인은 이 모든 세계적인 선수들을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강인이 주전으로 꾸준히 출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교체 선수로 출전하며 불규칙적인 출전 시간 속에서도 이러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데이터 MB는 또 다른 데이터 세트도 공개했습니다. 유럽 7대 리그 윙어들의 페이스 능력과 창의성을 비교한 차트였는데 X축은 90분당 패스 성공 횟수, Y축은 90분당 슈팅 기회 창출 횟수로 나타냈습니다. 이 선수는 체르키와 함께 차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패스 성공 횟수는 체르키보다 약간 적지만 슈팅 기회 창출 능력은 거의 동급입니다. 야말 올리세 같은 세계적인 선수조차 이강인과 같은 기록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어떤 팀이든 이 선수를 탐낼 만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그에게 계약 연장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지만 4천만 유로, 약 68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이 만료되면 이적을 허용할 의향이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이며 선수단 규모도 막강합니다. 그런 팀에서 이강인이 교체 선수로 뛰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바로 이적하기에 완벽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현재 전성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후보 선수가 아닌 핵심 선수로 활약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이 이적하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2026년 월드컵이 다가오는 가운데 세계적인 축제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또 한 번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한다면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더 큰 무대, 더 많은 출전 기회, 그리고 월드컵을 향한 발판까지 고려했을 때 이강인이 프리미어 리그로 이적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네. 아니면 스페인으로 갈 수도 있겠죠. 네. 그의 강연이 이번 여름 잉글랜드를 정말로 밝혀줄까요? 이번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되는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